네, 저희 첫 번째 오늘 시황 코너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글로벌 시황 오늘 목요일에 아마 이분이 처음 나오셨습니다. 원래 월요일의 시황을 맡고 있는 저희 조경상 수석 매니저님 와 계시고요. 네. 오늘의 시황은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은 처음 와주셨네요. 네. 네. 그 화요일에 나오고. 아 죄송합니다. 네, 화요일이군요. 네네. 마음이 오늘 많이 급합니다, 제가. 네. 화요일, 많이 화요일의 맛있다 지금 남자. 오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머리에. 월화를 제가 잘 모르기 예, 때문에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방송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바로 한번 가시죠. 그 간밤에 미국 증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 발표됐는데 네. 시장은 좀 안 좋게 나오길 기대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뭐 이제 시장에서 바랄 정도 적당한 수준으로 좀 좋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약세하고 금리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에 이제 애플 정저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앱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불만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이제 애플 주가가 좀 밀렸고요. 특히 뭐 애플 정저우 공장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가게 해달라 이런 것들 하고 밀린 보너스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것이지만 이제 12시 넘어가서 미국 시간 12시 넘어간 다음에 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망세들이 좀 있어서 장중에 약간 좀 하락을 했죠.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다가 테슬라에 대한 시티의 이제 투자 의견이 좀 상향된 부분과 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표현이 되었어요. 매파적인 내용들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다 보니까 시장은 좀 상승해서 움직였습니다. 어제의 시장에서 가장 주인공은 테슬라가 아니었나 테슬라. 싶었고요. 네. 어제 7% 올랐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야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네. 이번에 7% 오르면서 이런 강한 반등이 네. 어떻게 우리가 물론 타이밍을 잡기란 뭐 거의 불가능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저께 올랐던 부분들 이제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나와서 예. 뭐 리비안 하고 이제 가치하고 테슬라의 가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폭으로 하락했던 건 납득이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테슬라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10월 말까지 이제 공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9월 이후로. 예. 아마도 이제 이게 트윗을 이제 머스크가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구라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할 것이냐. 맨 처음에는 대출 시나리오였지만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 국면들 하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주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잡음들이 들리면서 누구나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굉장히 위불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숏 인터레스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이게 공매도에 대한 이제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 예. 이제 11월 거는 확인이 안 됐지만 11월 들어와서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밀렸다라는 거는 이에 동조한 형태 비슷한 형태의 매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보통 한 달 이상 그렇게 막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거나 어떤 투자 의견이 안 좋았을 경우에 2달, 3달 뭐 이렇게 가는데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같은 전기차 그룹 안에서 본다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났던 부분들을 저는 봤을 때는 이제 쇼커버가 좀 한 번 정도는 어떤 계기가 생긴다고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뭐 저희가 그때 뭐 장혜성 점장님하고 이제 화요일 날 진행할 때 뭐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거기서 언급됐던 내용들 중에 12월 초에 세미트럭 이제 인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FSD가 이제 와이드 릴리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이제 게리 블랙 같은 사람이 이제 오픈했던 내용 중에 하필이면 주가 급락한 날 이제 오픈했던 것 중에 중국이 재고가 많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진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보험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테슬라가 주고 있는
이제 전기차를 살 때 보험 패키지 한 14,000대 정도 넘어간 유닛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순조롭다라는 평가였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매도가 어느 정도 쇼커버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이 질문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 2020년 이후로 거의 역대급으로 빠르게 또 하락한 그런 국면이고 네. 그렇다 보면 지금 가격이 앞으로 만약에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내년 상반기에는 뭔가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다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가격이. 12월 1월 달에 어떤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간다면 네. 예 그래서 다들 이거 어떻게 보시나 예 그게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저께 이제 CT에서 간밤에 나왔던 보고서의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내년도 예상 뭐 주당 순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몇 배수를 곱한 거죠. 예. 이제 펄을 이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대략 한 176달러 정도 수준으로 봤다라고 하는 건 적정 주가를. 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불과 한 달 전에 CT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예. 이거를 한 달 만에 이렇게 좀 바꿨다라는 게 바꿔버린 이게 좀 드라마틱했던 부분이고 웨드부시 같은 경우가 현재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4분기 생산량이 43만 대에서 45만 대 수준 이 정도로 순조롭게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놓고 여기는 그럼 조금 더 세게 이제 예상 주가를 봤어요. 이제 대략 한 200 제가 기억하기로는 240에서 260달러 정도 밴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예.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감지됐던 거고 뭐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바뀌었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불과 한 달 전에 좀 좋지 않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CT가 이제 의견을 조금 바꿨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뭐 테슬라가 조금 그나마 좀 올라서 마음의 안도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예, 채파건님도 테슬라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지금도 네. 더 아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아주 국제. 아주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 이미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미국 시장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해고 이슈가 또 많이 있는데 네. 뭐 HP도 이번에 또 네. 4,000명에서 6,000명 해고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구글도 또한 또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저께 이제 시장 시작할 때쯤에 이제 미국에 있는 외신 신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레이오프 즉 이제 해고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네. 하두는 뭐 휴레패커드였는데 아마존도 있었고 메타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 구글도 이제 검토 중인 것 같고 네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자료를 준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네.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놨던 거고요. 이 전체 고용 종사자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크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고용의 비율이 3에서 4%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수준의 고용이 그러네요.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업률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네. 큰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전체. 게 얘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에 있었던 예.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자료였어요. 다만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데도 이게 진짜 영향이 없겠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 다이스 테크 셀러리 리포트라고 하는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그 테크 기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연봉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우리가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예. 이만큼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국에서 이제 발표해서 내놓고 있는 이제 자료들인데 네네. 미국 그 급여 생활자들의 평균적인 연봉 수준이 한 대략 6만 달러가 안 돼요. 그러면
깊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 전체 고용 인구 중에서는 테크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500만에서 600만 정도인 것 같은데 아까 그 퍼센트대로 계산을 해보면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도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테크 기업의 종사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추세이긴 했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업률에는 영향을 안 주는데요. 소비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코로나 그 시기 때 고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갑자기 뭐 주가도 뭐 엄청 올라가고 음. 미래가 너무 반짝반짝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재택근무에 여러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정상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10,000명, 15,000명 뭐 해고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부분의 분석 자료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 원래 적정한 수준의 고용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 원래 있던 고용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옛날 그 자리에 고용 그 수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기존에 고용이 증가했어야 됐던 그 폭 비율만큼 돌아가고 그 있다라고 트렌드로 보고 그냥 있고요. 그대로.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했던 거였으니까요. 예. 이쪽 테크 기업이 전원 다 해고가 되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됐었던 거니까 네네. 결국엔 그만큼 이쪽에서도 예전에 비하면 그만큼 노동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고가 돼도요 바로바로 또 이직을 하기도 쉽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약간 일할 곳은 많다. 네, 예.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 개발자 걱정할 게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돌고 돈다. 돌고 돈다. 네. 예. 요걸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 내년도 경기를 전망할 때 이번에 뭐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드디어 언급이 됐죠. 경기 네. 침체를 의식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오려고 그러면은 일단 실직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테크 기업 종사자들이 고용이 완전히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고 그다음에 하나 또 생각한 게 지금 적계급 쪽에서 지금 구인난이 심한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코로나 때 그렇게 해고해놓고 나니까 다시 구인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대량의 해고나 실직이 나오는 케이스는 상당히 드물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 그러면 고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깊은 수준으로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연착륙을 좀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아마 그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는 사실 그 일자리 대내게 해준 게 전 중요한 부위로 생각하는 게 실직자가 늘어나니까 시장에 우려는 많은데 실제로 국내도 보면 트위터나 아마존의 실직자들 오히려 환영한다. 테크 업종에서는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들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 계속 교체되는 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 그런 그러니까 것들 봤을 때는 고인물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물을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인물. 테크 업종의 일자리는 좀 더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좀 더 유연한 것 같다. 네, 미국 역시도 실리콘밸리 일자리는 좀 더 유연하니까 우리가 예. 걱정한 것처럼 뭐 레이오프가 아주 큰 뭐 부담을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또 FOMC 네. 의사록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FOMC 의사록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12월부터는 이제 50bp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걸로 거의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지적돼 있던 내용들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표정을 보니까 목표치 2%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목표치다라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방금. 예. 뭐 내년 말까지 한 2.9를 본다 그러니까 네.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은 갈 길이 진짜 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제가 예전에 여기 3%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타겟 인플레이션은 올려도 되는 건데 하다 안 되면 올려도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굳이 도달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던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니까 좀 답답했죠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좀 도비시하게 바뀐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아직 소수의 그 FOMC 위원들은 아직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 우리 항상 들어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럼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신호도 확인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는 속도 조절하는 거에 대한 언급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한번 제가 좀 지적해드렸지만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좀 나왔고. 근데 일단은 시장은 0.5% 금리 이렇게 12월에는 연준이 이제 0.5%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걸 한 연준의 통화 정책을 한 네 단계의 국면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4단계요. 다음에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쿼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죠. 금리 인상을 하던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 폭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의 국면이었고요. 2쿼터는 이제 이거 자이언트 스텝 언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피벗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이번에 지금이 이제 3쿼터라고 보면 저는 이제 터미널 금리하고요. 이게 얼마나 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4쿼터는 이제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수순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당장 이제 다음에 열린 12월 말고 이제 내년 2월에 열릴 FOMC에서 또 50p냐 25bp냐 그 얘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터미널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을 어디서 결정을 할 거고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자산 시장이나 이런 금융 투자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4.75에서 끝나냐 아니면 5%에서 끝나냐 예. 5.25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저희는 계속 나오는 이슈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혹시 팀장님이 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피봇이 되면 그때서부터 어떤 지수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에 몇 달 전에 선반영해서 지수에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그 금리가 이제 동결되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 구간 때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만약에 오게 될 텐데 그럼 그 전에 뭔가 지수의 흐름이 좀 먼저 발생을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미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이번 시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피벗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계속 제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뭐 지수 자체가 움직이는 구간이 우리가 예전 이제 9월달, 10월달 이때는 이제 11,000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CPI 지수 나온 다음부터 보면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11,000 위엔 이제 와 있죠. 11,000 위에는 와 있죠. 이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주식이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주식시장 베어마켓 랠리의 형태로라도 해서 좀 벗어나 있어야 되는데 이 침체 국면을 이거를 조금 이제 피벗 자체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저는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근거 중에 하나는 채권 쪽이거든요. 이제 채권 금리가 약간씩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연결되어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있는 주가지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 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많은 상승을 가져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년도에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단이 뭐 예전처럼 돌아가거나 저는 글쎄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14,000 밑에서만 있어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벗으로 인해서 네. 그래도 우리가 13,000, 12,000 후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나은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혹시 뭐 과거에 그러면 방금 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채권 시장이 사실 주식 시장보다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보통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화요일 날에도 저희가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네네네. 채권 쪽이 좀 더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기도 하고 베팅도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주식보다는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왔다 갔다 했던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리의 방향성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강한 방향의 변화만 준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크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채권 시장을 통해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읽어볼 수 있는 것들은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연준 인사록 어제 시장은 사실 연준 인사록에 반응한 모습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연준위원들이 시장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다 그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게 안도감을 조금 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뭐 시장에 약간 안정성을 좀 줄 수 있으니까 투자 심리나 이런 맞아요. 부분 봤을 때 네. 예. 지금 수석님하고 제가 목요일 처음 오시다 보니까 처음 같이 진행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전달해 주시네요. 아 그래. 네, 아유, 귀에 좀 쏙쏙 과찬이십니다. 들어왔어요. 네. 아 그래요. 너무 정리 잘해 주시네. 어. 탐납니다. 예. 우리 수목고라면 스카우트 하고 싶어요. 네, 화요일 탐납니다. 네, 좀 땡겨 보고 싶어요. 예. 축구 좋아하시죠? 옛날엔 좋아했는데 예. 그 스포츠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늘은 응원하셔야죠. 오늘 안 보실 가서 거예요? 봐야죠. 네, 한국전이니까. 가면서 봐야죠. 오늘 목놓아 소리 질러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예. 근데 보내시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혹시 네.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는 섹터들 네. 아니면 뭐 나는 아직도 방어주를 좀 보고 있다. 네. 아니면 아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좀 성장주나 조금 지금까지 너무 과도하게 빠졌던 그런 기술주들을 보고 있다. 네. 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태생 자체가 한 2016년부터 2016년부터 네. 태생이 예. 그 기술주를 좀 선호했고요. 그리고 장기 비전 투자 예.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산의 스윙도 그렇게 많이는 안 가고요. 그냥 직관적인 투자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변할 거다. 이러한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예. 거기서 어떤 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일단 거의 최종 소비재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왜냐 거기 소비에 대한 변화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나라면 저렇게 할까 안 할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이게 그러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주식을 보고요. 시점에 대한 트레이딩은 사실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들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제 T사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N사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네.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런 섹터들이고요. 예. 최근에는 조금 약간 좀 그 틈새로 보고 있는 거는 인베디드 반도체에서 인베디드 분야 인베디드. 쪽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종목을 추천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보시면 인베디드와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 나름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 네, 축구부를 빨리 보내드려야 네,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 너무 예. 저희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오늘 계시는 3,500여면 지금 3,500분 정도 계시는데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뽀뽀해주고 싶어요. 뽀뽀는 안 돼요. 헉으로 멈추시죠. 뽀뽀 안 되나? 네, 헉으로 안 참으셔야 되죠? 됩니다. 예, 29금 되겠죠? 네, 되겠죠? 헉으로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진짜. 논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3% 틀고 축구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너무 좀 좋으신 저희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팀장님 팀장님 너무 저희 감사드리고.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예. 뵙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조경상 팀장님과 시장 리뷰 한번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는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네르.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